안녕하십니까. 2주차 2장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예정 또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이라고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이란 조직이나 기관을 전제로 하며 그곳에서 추진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체계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풋 과정과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웃풋, 아웃컴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전반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또한 프로포저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논리적인 근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작성하기 전에 막연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곧바로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당혹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프로포즈를 하나로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을 풍부하게 제안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의도라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결국 사회 문제 해결과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설계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볼 때 어떤 색안경을 끼거나 또는 편견과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상을 편견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적인 문제 파악에 그치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기획이라는 것은 영어로 플래닝이라고 하죠. 기획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과정으로서 이에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플랜, 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기획에서 오류가 있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수많은 정보 중에 유용한 정보를 구분하거나 달성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획한, 기획을 통한 점검과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강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 tech노잼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포즐 작성 과정에서 주요 점검사항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전에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만들었던 조립식 왕구에는 여러 개의 부품들과 조립 방법들을 설명하는 설계도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특히 복잡한 조립식 왕구일수록 복잡하고 자세한 설계도가 들어있고 또 이에 따라 차근차근 만들게 되면 멋진 왕구가 완성이 된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만약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도가
엉터리라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결과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클라이언트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은 의도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도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 환경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맥락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포럴 과정에서 주요 점검 사항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 첫째, 프로그램 기획자가 무언가의 단순한 아이디어 몇 개만을 가지고 곧바로 프로포럴 코드를 작성하게 하려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프로그램 기획자가 실제 프로포저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그래프 안에 표 안에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주 교재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제 인식 국면과 프로포절 작성 국면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문제 분석과 목표 설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인식 국면에서는 먼저 문제 분석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당면한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 분석 단계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적절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의 목표는 또 무엇인지, 또는 이 문제와 연관된 제도적 관계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도 서비스가 성취한 것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는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제도와 서비스의 결과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과 같은 문제인식 국면을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프로포즈 작성 국면에서 대상 집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대상 집단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또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대상 집단에게 어느 정도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 타당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현 가능한 서비스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또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단계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은 사회 문제, 프로그램 및 성과, 목표 간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의 산출과 성과, 목표에 대한 개발은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이어되어져야 결국은 한다는 것이죠. 결국 프로그램의 산출 성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회 문제를 대기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생무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앞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기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도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 환경에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효과성을 높여 효율성을 높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발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계획과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이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받지 못한 프로그램 기획은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의 과정에서는 결정권자와 일선사회복지사건, 사회복지 조직 대내외적 환경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갈등이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획에 포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기본적인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계획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은 사회복지 실천 가치 체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은 가치 체계이며 사회복지사는 가치 체계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획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측이나 추측과 구별되는 장래의 행동 계획을 내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은 여러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의 대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사회 구조와 역학관계에 따라서 기획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기획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프레임과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획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의미합니다. 최종 결과인 계획과는 반드시 다르죠. 계획은 순간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인식 속에서 반복되는 결정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목표를 지향하고 전개되지만 그렇다고 목표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특성을 잘 살려서 좋은 기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7가지 이 기획의 필요성을 슬라이드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경험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장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장성에 기초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획은 다양한 대안 탐색의 기회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몰입이나 강압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획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돌발 문제들을 예상하고 다루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전략을 달성하거나 조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획은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실천의 단계를 예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역할, 진행 과정,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인력 및 재무 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은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프로그램의 홍보 자료와 자원 개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프로그램 기획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활성화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은 지속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은 계획과 실천과 평가, 환류를 거쳐서 다시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이지만 나선형으로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그 첫 번째 과제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획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과 그 과업 수행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 방법 또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모형에는 보통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 등등 모형, 혼합 모형, 최종 모형 및 쓰레기통 모형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본질적 특성을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고 프로그램 개발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강조점에 따른 모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에서 보면 합리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합리적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모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기본적 이상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 과정은 사회 문제나 표적 집단의 욕구나 관련된 사실, 이론, 가설 등의 분석을 기초로 문제의 진단과 행동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기술 방법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전문 기술자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하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과 처리가 사실상은 어렵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별로 고려하지 않으며 완전한 대안을 결과물을 추구한 나머지 그 결과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완전한 대안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다 보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성격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점증적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항상 합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약간 향상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약간 향상되는 차원에서 변형되거나 수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상호 입장 교환이라든가 당사자 협상 간의 협의 등 사회 정치적 과정이 중요시되고 기존 프로그램의 합법성, 그다음에 예산,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나 점중 모형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의사결정에서 지나치게 현실의 여건과 정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계성과 과학성이 계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혼합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시킨 모형이 바로 혼합 모형인데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핵심 사업의 경우에서는 합리 모형에 따라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이거나 세부 단위 사업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점증 모형에 따라 기존의 세력과 당사자 간의 협상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의 비현실적인 합리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점증 모형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을 극복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합리 모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합리성을 약간 둔화시키는 동시에 점증 모형이 갖는 보수성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단기 사업과 핵심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는 한 이러한 의사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의 모형을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비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한 통속에 모아지듯이 네 가지 독립적 투입물인 문제, 해결책, 참가자, 선택, 기회 등이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통속에 들어와서 투입물 간의 합리적인 연계 없이 특수한 혼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기관의 여건과 사회복지사의 복잡 다양한 상황을 잘 설명해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의 결과가 바람직스러운 프로그램의 개편보다는 의사결정이 자주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함량 미달의 프로그램이 지속되거나 약간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쓰렉톤 모형은 이제 코헨과 막스가 제시한 모델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마치 쓰레기가 한 통 속에 담겨 있듯이 문제 대응과 참여자, 선택, 피해 등의 각각 독립적인 투입물이 조직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목표와 기술로 인한 투입물 간의 합리적인 연계 과정이 없이 혼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트 모델의 한계점을 다시 설명드리면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다는 사자성어, 즉 조령 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계획, 무질서, 함량 미달 기술, 우선순위 부재 등의 불안정한 조직 환경에서 함량이 미달된 수준의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특성이 프로그램 개발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방법론적인 측면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합리 모형, 점등 모형, 혼합 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으로 나누어 각기 그 다른 모형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죠. 이러한 모형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체 성격적인 측면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인 이론적 모형을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캔머만의 모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머만은 프로그램을 조직의 정책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 활동 과정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특히 사회복지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이론과 실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이 모형의 단계는 기획,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개시, 실행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기획의 단계에서는 직사회의 당면 문제 인식 및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 파악을 하게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세력 집단의 관심과 의도 또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시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단계와 프로그램의 목표를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직의 사명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기재들이 충분히 작동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평가가 될 수 있는지를 실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패티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조직의 공식적인 행정체계 아래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재활, 접근성,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체계로 정의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조직이나 행정의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패티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설계와 실행 안정화로 나눕니다. 여기서 좀 오타가 있죠. 어, 행정의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인데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설계와 실행과 안정화의 단계가 있다.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목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의 디자인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입 방법이라는 사회적 테크놀로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통합시키는 개입조사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개발과 지식 활용, 디자인 개발 등 세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는 5개 단계를 가 이제 특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분석 단계, 두 번째 디자인 단계, 세 번째가 개발, 그 다음에 평가 확산의 단계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분석의 단계에서는 문제 확인과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전 및 현 상황을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단계에서는 혁신 목표 의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의 대표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가 디자인 설계 단계다.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 사용과 개발 테스트까지를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자료 확보와 평가 자료를 이제 확보하는 단계죠. 다음에 확산 단계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전파와 확산 준비를 통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택 단계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그 교재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게트너 모로니와 마틴의 설계관리 모형, 에시먼의 모형, 레카, 포트의 모형 등의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까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델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개발 이론 등 모형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계획과 설계의 개념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기획과 사전 조사의 단계에 대한 맥락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